여기가 방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다 셉니다. 어떻게 보면 영원한 방수인 거죠, 이게. 영원한 방수. 야, 테라스의 영원한 방수는 뭡니까? 비가 물이 샌다. 이현웅님을 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전세계 재밌는 살고 싶은 단독주택 아르헨티나 갑니다. 오, 좋아. 가성비 짱입니다. 그리고 설계도 잘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기초가 마음에 드네요. 기초가 말뚝이죠. 말뚝인데 나무입니다. 나무 말뚝인 거죠. 나무 말뚝이고 생각보다 아무래도 나무 말뚝이다 보니까 이 보가 되게 크죠. 큰 나무 보가 있는 겁니다. 나무 보로 하나의 이제 기초 베이스를 만들고 그 위에 나무집을 이제 얹은 건데 이것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얹었죠.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하중이 이렇게 용마루잖아요. 여기 하중이 생기니까 여기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처마를 내야 됩니다. 처마를 내야 돼. 처마를 내죠. 이 골강판이 어쨌든 처마를 많이 내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구조재를 앞뒤로 뽑았어요. 앞뒤로 뽑아서 하나의 발코니를 만들었더라고요. 이거 너무 아이디어 좋더라고요. 그래서 와.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여기도 구조재가 있죠. 안에도 있습니다. 안에도 구조재가 있는데 여기도 구조재가 있죠. 여기도 당연히 이제 구조재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처마를 많이 내면 낼수록 얇아서 구조재가 얇죠. 이게 이제 두꺼워지면 어차피 공사비도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이제 부담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더 캔티를 뺍니다. 위아래로 캔티를 빼가지고 받쳤어. 이게 너무 잘했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전. 와, 그래서 이거 참 나름대로 건축가가 프레임이라는 설계사무소의 건축가가 엄청난 고민을 한 겁니다. 엄청난 고민을 하고 이 계단도 그냥 간단한 철제 계단. 그 다음에 난간은 이렇게 해서 스틸로 손잡이를 쫙 묶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발코니가 앞에 있어요. 발코니가 앞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든 공정을 나무로 한 거죠. 나무로 했고 이 부분만 스틸로 해서 계단을 이제 만들었어요.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공업화 주택을 하기 위한 그 기본 베이스를 만든 겁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약간 둔탁해 보이기도 했어요. 근데 보면 볼수록 너무 이뻐. 너무 이쁜 겁니다. 이 창문의 프레임도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어쨌든 프레싱이 있어야 됩니다. 프레싱이 있어야지. 아무래도 골강판이기 때문에 얇은 골강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이 울퉁불퉁한 면이 있거든요. 면 정리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플래싱을 돌린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플래싱을 다 그러니까 창문이 있는 부분들은 다 플래싱을 돌렸어요. 그래서 이 얇은 그 골강판이 두꺼운 비쌉니다. 근데 이 자체 마감재들은 아주 얇습니다. 얇아서 옛날에 함석판이 얇아서 비만 오면 이제 소리가 나고 막 그러는 건데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집입니다. 요 집인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집도 있네요. 수영장 있는 집도 있고 많습니다. 여기인데 물 색깔이 중국인가? 그래서 요 집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가 테라스가 있고 여기는 파고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이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고 얇은 부재 어떻게 보면 부재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비싸지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카바할까 이런 디테일 이런 것들이 그냥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예사롭지가 않아. 이런 철 봉하고 나무를 또 연결하는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한 겁니다. 여기 이제 가운데 이제 파고라도 그렇고 난간 봐. 와 이렇게 해가지고 샥 돌려가지고 아무래도 이 나무는 나무와 나무의 연결은 이제 사람이 손을 잡아서 흔들면 흔들수록 이게 약간 이제 움직인다 벌어진다 그래서 좀 위험한 감이 있습니다. 평면도 볼게요. 평면도 보면 더 잘했어. 이게 외관을 봤을 때는 이런 마감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어설프고 야 싸게 졌다. 가성비는 짱이네. 심지어 여기 나무도 하나 살렸네. 뭐 이렇게 기존에 있는 나무를 살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 파먹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가성비 그다음에 이 자재의 이제 그 자재의 특성을 잘 아는 건축가인 거죠. 그래서 그런 노하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색깔이 좀 허옇죠. 방부 처리한 이제 나무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방부 처리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썩으니까 기초가 썩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나무로 된 기초, 어떻게 보면 방부 처리된 나무를 박자. 어차피 영원한 건축 자재는 없어요. 영원한 건축 자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뭐 30년만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성공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기초에 이제 일부가 문제가 생겨서 뭐 일부가 썩었다 그러면 이 부분만 갈면 돼요.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목조주택이잖아요. 목조주택 자켓으로 올려가지고 받쳐놓고 교체한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는 보수가 사실은 쉽습니다. 목조주택은 보수가 쉬워. 보수가 쉽기 때문에 그 뭐 500년 된 단독주택을 보면 대부분은 목조입니다. 목조라는 거죠. 평면도 볼게요. 평면도 보면 더 놀라워. 우선 기본적인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어서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파먹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기능적으로 어쨌든 지붕 있는 테라스를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회랑이죠. 회랑. 발코니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외 공간이죠. 그 다음에 뒤로서 이렇게 파먹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2평 정도 돼요. 22평에 방 2개입니다. 방 2개인데 여기가 이제 마스터가 됩니다. 마스터가 돼가지고 여기가 옷장이죠. 그 다음에 3.7에 3,450. 여기에 이제 아주 훌륭한 안방에 호텔 같은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면대, 비데, 변기, 욕조가 있는 거죠. 1700에 3450이면 엄청나게 큰 운동장이죠. 운동장인 거죠. 그래서 이 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주방입니다. 4700에 주방이 길게 있는 거죠. 길게 주방이 있고 이 주방을 통해서 들어가면 보조주방이 2600이 있습니다. 그래서 1700에 요 공간이 있는 거죠. 1700 요 공간에 기능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 넣은 거죠. 그래서 여기 용마루 요 부분이죠. 용마루 요 부분 여기죠. 여긴 거죠. 여기. 그래서 이 라인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주방, 그 다음에 화장실, 그 다음에 여기 보조주방. 여기도 이제 화장실 있죠. 손님용 화장실 여기 하나 있어요. 화장실이 있는데 문을 열면 변기, 세면대가 있는 1200에 1700짜리 변기와 세면대만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 건너에 샤워부스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공부방인 거죠. 공부방인데 침대만 있는 방이 있는 겁니다. 침대만 있는 방. 어떻게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방문을 열었는데 3m 방이야. 방인데 거기에 침대도 있고 옷장도 있고 그 다음에 책상도 있겠죠. 의자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침대만 있는 겁니다. 차라리 침대만 딱
숨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공부방이 있는 거죠. 공부방이 옷장과 공부방이 따로 있으면 어떨까? 그거가 어떻게 보면 여기 하나의 방이죠. 잘 보세요. 하나의 방이네. 하나의 방인데 2.2에 5.4m 그냥 큰 방을 줘도 되는데 요거를 분리했다. 하나, 두 개. 어떻게 보면 두 개의 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두 개의 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 둘. 침실을 두 개를 만들 수도 있죠. 이거 잘라가지고 두 개를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제 컴팩트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집이 큰데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집이 컴팩트하게 줄이는데 불편하면 또 안 되잖아요. 불편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들 거에 대한 고민이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1200 너무 좁은 거 아니에요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르헨티나잖아요. 일본 주택이 아닌데 상당히 일본 주택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본만 그런 거 아닙니까가 아니다. 공간이라는 건 효율적인 내가 공간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22평에 방 2개 공부방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2명이 동시에 쓸 수 있는 화장실이 필요하고 그러면 여기가 변기와 세면대만 있고 샤워부스가 따로 있는 분리를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주방도 재밌습니다. 주방도 여기 이제 아일랜드가 이렇게 있고 이제 냉장고 그 다음에 싱크볼 후드가 있고 여긴 또 이렇게 해서 막혀가지고 여기서 주방에서 쓸 수 있는 가구를 넣을 수 있게 한 거고 요 문을 열면 다용도실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식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L, D, K가 요 공간에 주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방이 있는 거죠. 양쪽에 방이라는 공간이 있는 거고 이런 부분 이제 붙박이장 이런 가구들을 공간에 많이 놨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나무 기초집 너무 놀라요. 너무 놀랐고 진짜 만점 주고 싶어요. 맞아요. 평면도 보고 깜짝 놀랐어. 와 실력이 고수입니다. 이 설계 실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관만 봤을 때는 이게 디자인 이렇게밖에 안 하가 아니라니까. 저렴한 공사비 가지고 효율적인 집을 질 수 있는 고민이 엄청나게 한 건축가입니다. 고민을 엄청나게 한 주택인 겁니다. 그래서 배울 게 너무 많아. 이런 발코니 만든 거, 나무로 발코니 만들고 난간대 봐. 이런 것들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죠. 사실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또 나무가 또 있는데 기존에 있는 나무를 살려서 여기는 또 파먹었어. 이 공간 활용도 사실은 아깝죠. 사실은 나무를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저라면 그냥 야 잘라 사랑하나 봐요. 나무를 사랑한다. 그래서 어쨌든 내부도 마찬가지로 단열재는 어딨냐? 요 합판 위에 외단열이 있는 거죠. 합판 위에 단열재가 있고 거기 위에 이제 골강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긴 또 이렇게 나무 내부는 그냥 합판입니다. 합판. 바닥도 합판이야. 당연히 바닥 난방은 없다. 그래서 이런 거 타판이죠. 합판. 나무 살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관통돼서 보이고 프레임이 아무래도 이 창호가 더운 지방이다 보니까 좀 그렇죠. 우리는 창문 프레임이 좀 두꺼워야죠. 왜냐면 밀폐성이 좋았고 바람이 새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창문은 좀 사실은 안 되죠. 요런 바닥에 이런 것도 너무 잘했어요. 보시면 요 디테일이 있나? 사진이?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보세요. 쫙 해가지고 여기 물 방수가 있어. 방수 안 합니다. 물이 밑으로. 이 방수를 왜 하죠? 여기를 방수를 왜 합니까? 여기 보시면 사진에는 이런데 여기가 방수가 있다? 없다. 그냥 다 셉니다. 어떻게 보면 영원한 방수인 거죠. 이게 영원한 방수. 야, 테라스의 영원한 방수는 뭡니까? 비가
물이 샌다. 아니 밑에는 실이 아니잖아. 실이 아니잖아. 그냥 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어차피 여기 뭐 보세요. 비가 새네? 뭔 상관이야? 뭔 상관이야? 상관이 없다. 없다. 그래서 저희 이런 거 좋아합니다. 여기 이제 주방에서 반대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수납장이 필요하니까 이런 자재 사이즈도 되게 뭐라 그래야 돼? 최대한 저렴하게 작은 자재로 이게 장선도 이게 크면 클수록 비싸거든요. 그럼 투바이 뭐 예를 들어 투바이 6 가지고 그러니까 투바이 8 가지고 어떻게 그 장선을 해결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벼운 지붕을 만드는 거죠. 가벼운 지붕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연구 많이 한 연구 많이 한 건축가입니다. 야, 이 창문도 여기 열고 여기 쪼갰어. 어쨌든 요 공간인 거죠. 2.2 공간. 요 2.2 공간이 공부방 아니 뭐 침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방은 뭐 2.7은 돼야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2.2면 어때? 2.2에 5.4 이런 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좀 방 사이즈는 그러니까 좁고 긴 게 활용도는 훨씬 좋습니다. 여기가 침대 놓고 여기다 책상 놓고 뭐가 늘어뜨리는 게 길이가 길수록 좋은 거거든요. 드레스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3m 3m의 드레스룸이 쓸모가 없어. 쓸모가 없는 거죠. 거꾸로 차라리 긴 드레스룸이 더 왜? 드레스룸은 긴 면이 필요한 거지. 공간이 가운데가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3m 3m라는 방에 침대 놓고 뭐 책상 놓고 옷장 놓으면 가운데가 비어 있잖아요. 과연 그게 맞냐는 거죠.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야.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꼭 굳이 따라야 되는 건 아닌 거죠. 여기 테라스가 있습니다. 테라스인데 테라스의 방수는 뭐다? 샌다. 천재야 천재. 파고라. 뭐 이거 연결해도 됩니다. 연결도 되는데 여기 햇볕을 들어오게 하니까 요거는 그냥 지붕을 안 한 거죠. 지붕을 요렇게만 판 거죠. 여기 햇빛 뭐 지붕 연장해서 지붕 있는 테라스, 지붕 있는 포치 이런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막 그래서 뭐 마이너스 감점이냐 그러진 않고 어쨌든 영원한 테라스를 했다. 비가 샌다. 비가 샌다. 방수를 아예 안 한다. 마감이 아까 그게 끝난 거라니까. 이게 이 밑에 뭘 깔고 뭐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보시면 이게 끝이라니까. 그냥 요거 있잖아요. 나무 요 있잖아요. 장선에 그냥 바닥에 이렇게 방부모 깐 거야. 깐 건데 이게 시간이 해서 이제 처지거든요. 그러니까 지붕과 이거를 그냥 연결한 거죠. 어차피 튼튼한 처마도 만들어줘야 되니까 튼튼한 처마도 만들어줘야니 이걸 엮어버린 거죠. 엮어서 하나로 왜 목조주택의 사실은 단점이 있거든. 단점입니다.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엮어서 하나의 박스를 만들어 버린다. 뒤도 마찬가지죠. 뒤도 그렇게 한 거야. 앞뒤가 다 그래. 여기도 이거 조금이라도 얘가 더 나가야 되니까 앞뒤로 처마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이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죠, 사실은. 너무 잘했어. 요게 그 주방이죠. 주방 여기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게 요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합판에 주방, 냉장고. 반대편이죠. 반대편에 문을 열면 다용도실 있고 다용도실에 이런 것도 상당히 이 창문도 되게 일본스럽네. 알루미늄 창이 좀 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좀 맞잖아. 좀 춥고 약간 결로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잘 안 씁니다. 여기 많이 실패해요. 알루미늄 창이. 그래서 여기 벽난로가 하나 있네. 벽난로 있는 부분만 철판이죠. 철판. 바닥도 합판이다. 뭐 콘크리트. 모든 게 나무거든. 그러니까 저렴하게. 여기가 뭐다? 소장님 테라스를 절대 하면 비새는 테라스. 바닥에 그냥 비가 새. 이거 너무 잘했어. 막 미쳐버리겠어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어 진짜. 어떻게 설계 이렇게 잘하지? 기본적인 거죠. 이런 것들이. 야, 일본 건축가처럼 하네. 이런 거죠. 심지어는 이것도 없어. 이렇게 왜? 가사로 또 많이 하니까 요거 가지고 잡아주면 되거든요. 그냥 굳이 이 큰 부조열을 요것만 하겠다는 거죠. 그 위에 어차피 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목구조로, 경량 목구조로 그냥 가볍게 만든 거죠. 이런 것들이 가성비의 극대화, 가성비의 짱, 막 여태까지 제가 그 설계한 그 소개한 집 중에 나름대로는 가성비 짱, 그 다음에 설계, 디자인 이런 것들이 너무 잘했어요. 막 한 대 때려주고 싶어 진짜. 난간도 그냥 미국 가면 이런 난간도 많습니다. 경사면에. 근데 대한민국이 쉽지 않죠. 대한민국은 이제 이렇게 하죠. 이렇게 난간살을 이렇게 세우지 않죠, 옆으로. 근데 사실은 이게 맞습니다. 이게 더 작업이 어려워요. 인건비도 많이 비쌉니다. 아니 그냥 수평으로 만든 기존에 있는 스타일을 그냥 눕혀놓으면 되잖아요. 그게 정답이죠. 그래서 오늘 아르헨티나 나무기초지 디자인 1.7 훌륭합니다. 편리성 1.6 가성비는 높은 점수 줬어요. 1.9 좋습니다. 에너지 효율 1.8 높죠. 아이디어는 2.0 만점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축가가 그 처음에 그러니까 저렴하게 짓는 방식, 그 다음에 이 집의 퀄리티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공간도 그렇고 이 보세요. 이런 것들이 너무 잘했어. 우리가 그냥 다 베껴도 돼. 그냥 너무 9.0 만점 주고 싶습니다. 오늘 사실은 만점짜리 집입니다. 오늘 아르헨티나 나무지. 그래서 오늘 요 집이 너무 중요해서 오늘 일요일 날 9시에 제가 실시간 하잖아요. 라이브 할 때 이 집 가지고 한 번 더 1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